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보라입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그냥 언어가 아닌 즐거움입니다. 전 유럽이 전대미문의 사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 최악의 빈민가 초등학교가 6개월 만에 학업 성취도 전국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당장 조사하라. 프랑스 대통령의 긴급 특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비밀은 단 하나, 한글 수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동양 문자가 프랑스 아이들의 지능을 바꿨다고? 이 충격파로 유럽 전체가 한글에 열광하며 전면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율의 현장으로 직행합니다. 저는 클로드 르페브르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수석 감독관으로 41년째 일하고 있죠. 제 임무는 문제 학교들을 감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파리 29 벨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벨빌 초등학교, 파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학교였죠. 학생 대부분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절반 이상이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마지막 방문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교실에서는 욕설이 난무했죠. 선생님들은 지쳐 보였고 매달 누군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늘 깨져 있던 유리창이 말끔히 수리되어 있었어요. 벽에 가득했던 낙서도 사라졌고요. 하지만 이런 건 예산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교문을 지나 중앙복도로 들어섰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쉬는 시간인데 복도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조용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렸는데 고함이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였어요. 처음엔 프랑스 동요인 줄 알았는데 멜로디가 낯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한 교실에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앞에 선 한 아이가 이상한 손동작을 하며 노래를 이끌고 있었는데 가사가 프랑스어가 아니었습니다. 찬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 동요였어요. 더 놀라운 건 노래하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눈빛이 거칠고 공격적이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아이들 같았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면서 더 많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그림 아래 프랑스어와 함께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 아이는 벽에 기대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역시 그 이상한 기호였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텐 교장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르페브르 감독관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정기 감독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거 아시잖아요. 교장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듯 서류를 급히 치우더군요.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최근에 좀 나아졌습니다. 좀요? 완전히 다른 학교 같은데요. 비결이 뭡니까? 교장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듣고 싶군요. 그게 사실 아직 실험 단계라서. 바로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아이가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 이름을 썼어요. 그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아흐메드.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이였죠. 9살인데도 프랑스어를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특수 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흐메드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분명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아니었어요. 그 이상한 기호들이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그리고 작은 획들이 조합된 문자. 담임 선생님인 소피 뒤부아가 아흐메드를 안아주며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뒤부아 선생님,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입니다. 한국 문자예요. 한글이요? 왜 프랑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겁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텐 교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죠. 교장실로 돌아온 후 마르텐 교장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교육부 허가 없이? 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특히 학습 부진 아이들이. 그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학업 성취도 통계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읽기 능력이 187% 향상,
수학 점수 156% 상승, 폭력 사건은 제로.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르페브르 감독관님, 한 번만 직접 보시겠어요? 오후에 특별 수업이 있습니다. 판단은 그 후에 하셔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교육 과정은 즉시 중단시켜야 했죠. 하지만 이 놀라운 수치와 아흐메드의 환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오후 2시, 저는 마르탱 교장과 함께 3학년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30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둥글게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젊은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양입니다. 그녀가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예요. 태양이라는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크게 향기롭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파리 제7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태양이 아흐메드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아흐메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글자를 썼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흐메드가 수줍게 일어섰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이 아이는 전쟁 트라우마로 선택적 한묵증을 앓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흐메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엄마 이름을 썼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양이 칠판에 큰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선 2개를 그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건 우소리예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면 나는 소리죠. 그녀가 또 다른 기호를 그렸습니다. 세로선 하나와 가로선 하나가 만나는 모양이었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혀의 뒤쪽이 목구멍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이제 이 둘을 합치면? 태양이 2 기호를 조합했습니다. 구.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학년인데도 프랑스어 알파벳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상한 기호들을 보고 즉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태양이 아흐메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엄마 이름의 첫 소리는 뭐야? 파티마예요. 좋아. 피읍 소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녀가 네모 모양을 그렸습니다. 입술을 다물었다가 바람과 함께 터뜨리는 소리예요. 해볼까? 프. 아흐메드가 따라했습니다. 이제 아 소리.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는 소리예요. 세로선 하나와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 자, 이제 합쳐보자. 태양이 2 기호를 조합했습니다. 파. 아흐메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이름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3년간 프랑스어로는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PATIM A 이 6개의 알파벳이 어떻게 파티마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 그대로를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피읍은 정말로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뜨리는 모양이었고 아는 입을 벌린 모양이었습니다. 태양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통받는 걸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말리에서 온 마마두였습니다.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왕은 보통 명령만 하는데 세종대왕은 달랐어요. 밤낮으로 연구해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죠. 너희들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도록. 하루요?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자, 이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써볼까? 아이들이 종이와 펜을 받았습니다. 태양이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이름의 소리를 한글로 바꿔주었어요. 자밀라는 지읒, 아, 미음, 이, 니을, 아. 이렇게 써봐. 피에르는 피읍, 이, 에, 니을, 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도 안 되어 모든 아이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까지도요. 옆에서 지켜보던 담임 소피 선생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 중 절반이 자기 이름을 프랑스어로 쓰지 못해요. 그런데 한글로는 벌써 쓰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글은 소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프랑스어처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아흐메드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파티마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흐메드도 써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아흐메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이름을 쓴 순간, 그것도 프랑스어가 아닌 한글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1년간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신봉해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시스템이 실패한 아이들이 한글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태양이 다가왔습니다. 감독관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프랑스어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음수 인식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교육부 허가가.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세요. 3년간 문맹이던 아이가 오늘 글을 썼어요.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실을 나오면서 마르텐 교장이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위험을 감수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학교는 이미 공식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텐 교장은 저를 다시 학교로 이끌었어요. 후문으로 들어가니 체육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알면 우리 모두 해고해요. 체육관 문을 살짝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태양과 함께 몇 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원이라는 이름도 특이했네요. 바다처럼 넓은 근원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놀랍게도 세른 연구소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왜 여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우리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혜원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을 보세요. 그가 큰 종이에 기역을 그렸습니다. 이건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혀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안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어요. 한 할머니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글자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이죠.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카림이었어요. 저는 문맹입니다. 아랍어도 프랑스어도 못 읽어요.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분만 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카림을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음 5개를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각각의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설명하면서요. 이제 모음입니다. 아는 사람이 서 있고 태양이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밝은 소리죠. 어는 태양이 왼쪽에 있어요. 좀 더 어두운 소리예요. 카림이 따라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45살에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합쳐볼까요? 기억 더하기 아는가? 카림이 외쳤습니다. 니은 더하기 아는 나. 5분 후, 카림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카림. 키읔, 리을, 이, 미음. 그가 쓴 글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글을 썼어요.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체육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양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평등의 도구예요. 세종대왕은 똑똑한 사람은 아침마저리면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고 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7살인데 아직 알파벳도 구분 못해요. 그런데 한글은 벌써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난독증은 대부분 음수 인식의 문제예요. 프랑스어나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더 어렵죠. 하지만 한글은 소리 그대로를 적어요. 뇌가 처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이야. 프랑스 아이들에게 동양 문자를 가르치다니.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극우 정당 지지자인 장 류기였어요. 벨빌 지역의 프랑스 우선주의 운동가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금발의 프랑스 소년 띠엘이었어요. 아저씨, 저는 프랑스인이에요. 4대째 파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난독증 때문에 프랑스어를 못 읽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프랑스어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제게 프랑스어를 돌려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었어요. 저는 20년간 프랑스에 살았지만 문맹이었어요. 딸의 학교 가정통신문도 못 읽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일기를 써요. 이게 침략인가요? 이건 해방이에요. 장르기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체육관의 분위기는 이미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텐 교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이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희망이죠. 저는 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아프리카인, 아랍인, 아시아인, 그리고 프랑스인. 모두가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 앞에서 평등했습니다.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원이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레고 블록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1172개의 소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배워야 할 건 자음 14개, 모음 10개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예외가 규칙보다 많은데 한글은 규칙이 전부네요. 2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엄마를 사랑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체육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1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한글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마르텐 교장이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이제 보여드릴 마지막이 있습니다. 10년 전 교육부가 숨긴 비밀이요. 다음날 아침, 마르텐 교장은 저를 학교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뒤에서 낡은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이건 전임 교장이 숨겨둔 거예요. 은퇴하면서 제게만 알려줬죠. 박스 안에는 리옹대학교 로고가 찍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이 난독증 개선에 미치는 영향 3년간의 추적 연구. 10년 전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요? 읽어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연구자는 이자벨 모로 박사, 리옹대학교 인지과학과 교수였죠. 3년간 난독증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을 배운 그룹의 87%가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중 64%는 프랑스어 읽기도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왜? 마르텐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페이지를 끝까지 넘겨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교육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연구 중단 명령서였어요.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화 정체성 보호 및 국가 교육 통일성 유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서였습니다. 이자벨 모로 박사 해임 통보.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라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자벨.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연구를 막았다는 겁니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더 있어요. 교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브뤼셀 EU 교육위원회 보고서예요. 보고서 제목은 유럽 내 한글 교육 확산 현황과 대응 방안. 내용을 읽어보니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이미 한글 교육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프랑스만 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언어적 순수성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포기했는지 아세요? 마르텐 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가 문맹으로 졸업해요. 특히 이민자 가정 아이들은 80%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흐메드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뭔가를 쓰고 있었죠. 한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위험을 감수한 겁니까? 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6개월 전 태양씨가 찾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규정이 뭐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자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육부 차관이었어요. 르페브르 감독관, 벨빌 초등학교에 계신가요? 네. 정기 감독 중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마르텐 교장도 태양도 회원도 그리고 희망을 찾은 아이들도.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언론에서 냄새를 맡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마르텐 교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감독관님, 저도 이제 공범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손자도 가르쳐 주세요. 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손자요? 8살 장폴이요.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특수학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는 지갑에서 장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글을 못 읽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이죠. 다음 주 수업에 데려오세요. 저는 10년 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자벨 모로 박사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다. 이것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벨빌 초등학교를 프랑스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봅시다. 한글의 힘으로. 일주일 후 저는 비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파리 18구의 작은 카페 2층. 저녁 8시에 3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파리 각 지역에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르페브르 감독관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여교사가 인사했어요. 저는 클리시 초등학교의 마리 뒤봉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클리시는 파리의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클리시에서도 한글을? 네. 저희도 4개월 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 벨빌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조카 때문이에요. 11살인데 심한 난독증이 있었죠.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관광객이 한글을 알려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남자 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생드니의 작가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민자가 90%예요.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양한 언어 배경 때문에 프랑스어 교육이 너무 어려웠죠? 한글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이티브 프랑스 아이들보다 이민자 아이들이 한글을 더 빨리 배워요. 모국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한글은 정말로 보편적인 문자예요. 한나이 든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38년째 교사입니다.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죠. 그런데 한글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모든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38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매년 5명에서 6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글을 못 읽는 아이들. 그런데 이제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젊은 남자 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몽마르트르의 루이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극복했지만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난독증을 극복한 게 기적이 아니라 프랑스어로 읽기를 배운 게 기적이었다는 거요. 한글이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30개 학교, 총 1,500명의 학생, 6개월간의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 평균 156%, 쓰기 능력 향상 189%, 그리고 놀랍게도 수학 성적도 23% 향상되었다는 결과였어요. 수학도요? 한글로 논리적 사고가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규칙과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수학적 사고도 발달하는 거죠. 한 선생님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아미라예요. 6개월 전에는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지금은 사진 속 아미라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한글로 빼곡히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변했어요. 아이와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가족 간 소통이 늘었대요. 특히 문맹인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면서 작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한 아버지가 울면서 제게 왔어요. 42살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글로요. 저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진심이었어요. 이들은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한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교육부가 곧 알게 될 거예요. 벨빌의 성적이 너무 올라서 이미 주목받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함께 맞서요. 30명이 아니라 300명, 3000명이 될 때까지. 한 선생님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와요.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다들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싶대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제보하려고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론에요? 숨기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론이 우리 편이 되면 교육부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제예요. 반 전체 30명이 모두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크가 말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부와 싸워보겠습니다. 41년 경력을 걸고요. 감독관님이 우리 편이라니 정말 든든해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모임이 끝나고 카페를 나오는데 마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감독관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무엇인데요? 기적을 직접 보셔야 해요. 손자분과 함께 오세요. 다음날 오후, 저는 손자 장폴의 손을 잡고 벨빌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이민자 학교에 왜 우리 손자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장폴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학교야. 너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장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검사 받는 거예요? 저는 바보라서 글을 못 읽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다니.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야. 교실에 들어서니 태양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폴. 저는 태양이에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장폴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그림 놀이를 할 거예요. 장폴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또 알파벳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법의 그림이죠. 태양이 큰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 동그라미요. 맞아요. 이건 이응이에요. 입을 동그랗게 벌린 모양이죠. 아, 해보세요. 장폴이 따라했습니다. 아, 이제 이 막대기를 봐요. 태양이 세로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녀는 놀이처럼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기억은 기억총 모양. 니은은 무릎 꿇은 모양. 미음은 입 다문 모양. 장폴은 처음으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썼어요. 장폴이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폴, 너가 쓴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지읒, 아, 이응, 피읍, 오, 리을. 제 이름이에요. 8년 동안 수많은 치료와 특수 교육에도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아이가 단 30분 만에 이름을 쓴 거예요. 태양이 다가왔습니다. 장폴은 시각적 사고를 하는 아이예요. 알파벳은 그에게 의미 없는 기호지만 한글은 그림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죠. 이제 할아버지 이름도 써볼까? 태양이 장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클로드예요. 태양이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키읔, 리을, 오, 디읒, 장폴이 한 글자씩 따라 썼습니다. 5분 후 클로드라는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장폴이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1년간 교육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내 손자가 처음으로 글을 쓰는 순간만큼 감동적인 적은 없었어요. 장폴아, 이제 편지를 써볼까? 태양이 제안했습니다. 편지요? 누구한테요?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장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양이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장폴은 따라 썼어요. 10분 후,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장폴. 제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만에 손자가 쓴 첫 문장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쓴 거 맞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 넌 바보가 아니야. 넌 똑똑한 아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아이의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도 처음으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6년이에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6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이 동화책을 꺼냈어요. 한글로 번역된 어린 왕자였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이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듬거리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옛날에 한 왕자가 있었어요. 장폴도 읽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는 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장폴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한테도 편지 쓰고 싶어요. 엄마한테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폴은 계속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공중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면서요. 할아버지, 한글은 왜 이렇게 쉬워요? 한글을 만든 왕님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었대. 정말 착한 왕님이네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폴이 뛰어가며 종이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제가 쓴 거예요. 아내가 종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글자니? 한글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쓸 수 있어요.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장폴이 쓴 거예요? 네. 우리 손자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장폴은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저는 그 일기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프랑스의 모든 장폴을 위해서. 다음 날, 저는 교육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교육 도입의 필요성 벨빌 초등학교 사례 연구.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3일 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8279의 거대한 교육부 건물로 들어서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필립 르그랑 교육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르페브르 감독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41년간 충실히 근무한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벨빌 초등학교. 당신이 묵인했죠? 아니, 오히려 장려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료가 소리쳤어요. 미쳤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외국 문자 교육을.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교육 도구입니다. 장관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 보고서입니까? 한글 교육을 정식 도입하자고? 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6개월 만에 문맹률 제로, 학업 성취도 340% 향상.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정체성 문제예요. 교육부 수석고문 앙리 두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르페브르, 당신도 알잖소. 프랑스어는 우리의 자부심이요. 몰리에르와 빅토르 위고의 언어를, 몰리에르와 위고를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이 수만 명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들에게 프랑스어는 자부심이 아니라 장벽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이 한글입니까? 다른 관료가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그림 문자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10년 전 이자벨 모로 박사의 연구입니다. 교육부가 묻어버린.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연구는 폐기되었습니다. 왜요? 너무 효과적이어서? 아니면 프랑스의 자존심이 상해서? 조심하시오. 르페브르.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41년 경력이 오늘 끝날 수도 있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장폴이 한글로 편지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8년간 난독증으로 고통받았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글을 썼습니다. 영상 속 장폴이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사랑해요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관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마르탱 교장과 30명의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어제 모임에 있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관님. 마리 뒤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자크가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포기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읽고 쓰고 있어요. 한 선생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8년간 교사 생활 중 처음으로 모든 아이가 책을 읽었습니다. 교사들이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독증 극복 사례, 이민자 아이들의 변화, 가족 간 소통 회복, 앙리 두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법입니다. 규정을 어겼어요. 규정이 아이들보다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20여 명의 언론인들. 뭐야? 누가 언론을 불렀어?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2 텔레비전입니다. 벨빌 초등학교의 기적에 대해 취재 중입니다. 장관님, 한글 교육을 금지하실 겁니까? 카메라가 장관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파리 시민 500명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서명이 늘고 있습니다.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냐? 낡은 자존심이냐? 장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소. 공청회를 열어 결정하겠습니다. 공청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르페브르, 당신이 주장을 증명할 기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르텐 교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겼어요. 공청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프랑스 전역의 뉴스에서 벨빌 초등학교 이야기가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한글로 기적을 만든 학교. 집에서 뉴스를 보던 장폴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한글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장폴이 한글로 쓴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프랑스 교육의 미래가. 공청회 3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벨빌 초등학교 앞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지역에서 온.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학교로 급히 갔습니다. 마르텐 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히잡을 쓴 그녀는 파티마였어요. 아흐메드의 어머니, 감독관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흐메드가 한글로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제 이름을 썼어요. 시리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했는데 한글로 해냈어요. 옆에 있던 중국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프랑스어도 어려워했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러시아 출신 어머니, 알제리 아버지, 세네갈 할머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글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을 줬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파리 16구,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온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네이 슈르센의 샤를로트 뒤부아예요. 제 아들도 난독증이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2주 만에 아이가 변했어요. 이어서 더 많은 부유층 부모들이 나섰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가들, 그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계층을 떠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순간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이민자와 프랑스인,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이 역사적 순간을 담고 있었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런 연대는 처음 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예요. 한글은 계층과 인종을 넘어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샤를로트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벨빌 학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한글로 배운 첫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한국 노래였지만 그 순수함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아흐메드가
앞으로 나와 종이를 들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저는 아흐메드입니다. 9살이에요. 전쟁 때문에 프랑스에 왔어요. 3년 동안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글을 빼앗지 마세요. 제발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아이의 간절한 호소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이유였죠. 해산하십시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82살이에요. 문맹으로 살았죠.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관들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를 체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시장이 도착했습니다. 파리 시장 아니달고였어요. 시민 여러분,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벨빌의 기적을 봤습니다. 파리시는 한글 교육을 지지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파리 시장의 지지는 큰 힘이 될 거였어요. 교육부가 반대해도 파리시는 독자적으로 한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시장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배경.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소망으로 뭉쳐 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 마르텐 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청회가 진짜 싸움입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는 벨빌 학부모 시위로 도배되었습니다. 인종과 계층을 넘은 교육연대.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장폴이 한글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뭘 쓰는 거니? 교육부 장관님께 편지요.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다고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글이 우리 손자를 바꿨어요. 공청회까지 3일, 프랑스 교육의 미래가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전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김상호 관장이었어요. 르페브르 감독관님, 파리에 계신가요? 급히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2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김 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것은 세종실록의 프랑스어 번역본입니다. 1890년 파리 동양학 연구소에서 번역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본이 사라졌어요. 이것만 빼고 왜 사라졌을까요?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김 관장이 펼친 페이지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동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600년 전 왕의 마음이 지금 벨빌의 아이들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김 관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종의 편지예요. 편지는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다. 똑똑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지식을 가질 때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한글은 그 도구가 될 것이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이런 사상을 가졌다니. 세종은 한글을 만들 때 음성학, 철학, 수학을 모두 동원했어요. 김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놀라는 과학적 체계죠. 왜 이 책이 사라졌을까요? 1890년대 프랑스는 식민지 확장기였죠. 동양의 우수한 문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자벨 모로 박사였어요. 10년 전 한글 연구를 했다가 해임된 그 교수. 르페브르 감독관님, 드디어 만나네요. 모로 박사님? 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 공청회를 위해 왔어요. 10년간 한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난독증 아동 5,000명을 추적 연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데이터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받은 난독증 아동의 91%가 정상적인 읽기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로 박사가 내 스캔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한글을 배우면 뇌의 언어 영역이 재구성되어 손상된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죠. 그럼 한글이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지 재활 도구예요. 김 관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네스코 비공개 보고서예요. 2020년 작성됐지만 공개되지 않았죠. 보고서 제목은 21세기 문해 교육의 혁명적 대안 한글. 유네스코가 5년간 15개국에서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한글 교육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왜 공개하지 않았죠? 정치적 압력이요.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반대했거든요. 모로 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세종대왕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깨달았죠. 세종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종실록에서 발췌한 구절들이에요.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만인의 권리다. 문자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해방의 열쇠다. 어린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읽고 쓸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가 된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왕이 꿈꾼 세상이 지금 파리에서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공청회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모로 박사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감사드려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프랑스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서.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한글이 우리 아이들을 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세종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장폴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읽게 된 것도 600년 전 한 왕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프랑스가 세종의 정신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지. 공청회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세유 교육청장 자크 메를로였어요. 르페브르 감독관님, 우리도 한글을 원합니다. 마르세유 전체가 들끓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벨빌의 기적을 본 우리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했어요. 특히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적극적이에요. 마르세유는 프랑스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 이민자 비율이 40%가 넘는 곳이었죠. 빈민가 학교들이 특히 간절해합니다. 문맹률이 60%가 넘거든요. 공청회장인 파리시청으로 가는 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버스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리옹, 툴루즈, 보르도, 낭트, 각 도시 번호판을 단 버스들. 시청 광장은 이미 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희망을,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플래카드가 나부꼈어요.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500석이 가득 찼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교육 도입에 관한 역사적 공청회입니다. 먼저 반대 측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어 순수주의 협회 회장이 나섰어요.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동양 문자를 공식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자살입니다. 일부가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41년간 프랑스 교육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포기했는지. 화면에 장폴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는 모습. 8년간 문맹이던 아이가 하루 만에 글을 썼습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한글이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모로 박사가 나섰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글은 난독증 치료율 91%, 문맹 퇴치율 95%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문자도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때 아흐메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아흐메드예요. 시리아에서 왔어요. 전쟁 때문에 말을 잃었어요. 글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다시 말하게 되었어요. 다시 꿈꾸게 되었어요. 그가 한글로 쓴 시를 읽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빠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날 수 있어요. 공청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교육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이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교육 체계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건 예상 못했으니까요. 어젯밤 제 딸이 물었어요. 왜 프랑스는 좋은 것을 거부하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르페브르 감독관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프랑스는 한글 교육을 공식 승인합니다.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되 필요한 학생에게는 우선권을 줍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아흐메드는 울고 있었고 장폴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너무 성급한. 장관,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10년을 잃었어요. 더는 아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세유 교육청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르페브르 감독관님이 와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은퇴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마르세유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장폴이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변한 날이다. 할아버지가 영웅이 된 날이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돕고 싶다. 역사가 쓰인 날이었습니다. 공청회 한 달 후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 교육 국제 시연회였어요. 전 세계 교육 전문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한글 교육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를 6개월 연기하고 이 일에 전념하기로 했죠. 오늘 우리는 실시간으로 한글의 효과를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무대에는 10개국에서 온 3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폴란드, 터키, 모로코, 세네갈, 베트남, 모두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양과 해원,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역사들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 시작합니다. 태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을 만져보세요. 통역사들이 각국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만졌어요. 응 소리를 내면서 입술이 어떻게 되는지 느껴보세요. 아이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입술이 다친다는 걸. 이 모양이 바로 미음이에요. 태양이 칠판에 미음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독일 소년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입 모양이에요. 15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음 5개를 익혔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교육학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어. 저 아이들이 15분 만에 새로운 문자를 배웠어. 혜원이 모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어요. 하늘은 동그라미, 땅은 평평한 선, 사람은 서 있는 선. 베트남 소녀 린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30분째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닌, 마리아, 무스타파. 터키에서 온 교육부 차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터키어도 제대로 못 쓰는데. 45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가 간단한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엄마를 사랑해요. 오늘은 행복한 날. 세네갈 소년 아마두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객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2년간 문맹이던 아들이 45분 만에 글을 읽은 거예요. 이때 모로 박사가 매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세요. 한글을 배우는 동안 아이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상된 언어 영역을 우회하는 길이 생긴 거예요. 화면에 실시간 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기존 문자와 달랐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육혁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21세기 문맹 퇴치 공식 도구로 지정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한글로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크린에 떴죠. 세종대왕님께,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600년 전 당신이 만든 글자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한글로 배운 희망을 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사가 끝난 후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독일도 한글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이탈리아도 참여하겠습니다. 스페인도요. 그날 저녁 장폴과 함께 세느강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거예요? 그래. 너처럼 고통받던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거야.
저도 나중에 한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장폴이 한글로 쓴 쪽지를 새누강에 띄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글을 읽는 세상. 종이배는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마치 희망을 싣고 가는 것처럼. 일주일 후 프랑스 전역 300개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세종대왕의 600년 된 꿈이 드디어 세계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제 진짜 은퇴일이 왔습니다. 42년간의 교육부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퇴식장인 교육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동료들, 선생님들, 그리고 한글로 변화된 아이들과 부모들. 교육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르페브르 감독관은 프랑스 교육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용기가 수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죠. 장관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교육 공로 훈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상은 이겁니다. 장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대로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벨빌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흐메드를 선두로 100명의 아이들. 그들이 한글과 프랑스어로 쓴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페브르 할아버지. 아흐메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어로 번역된 가사와 함께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년 경력의 정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장폴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마이크를 잡는 9살 소년. 제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최고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께 1년 전 저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못 읽어서 친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한글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저는 책을 읽어요. 일기도 써요. 친구들에게 편지도 써요. 할아버지, 은퇴하셔도 계속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사랑하는 손자 장폴. 온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과 해원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들은 프랑스 교육부 정식 한글 교육 자문관이 되어 있었죠. 르페브르 선생님 덕분에 한글이 유럽에 뿌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마르탱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벨빌 초등학교는 이제 프랑스 최고의 학교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견학을 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저는 장폴과 함께 학교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한국에 가려고. 세종대왕님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저도 같이 가요. 그래. 여름방학에 같이 가자. 우리는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었어요. 서점에는 한글 학습 교재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할아버지, 파리가 변했어요. 그래. 한글이 파리를 바꿨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바꾼 거예요. 저는 장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꾼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벨빌 한글 교육센터 명예교장. 은퇴 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첫 수업날, 새로운 학생들이 왔습니다. 또다시 글을 못 읽는 아이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드 할아버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법의 글자를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칠판에 이응을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보여줄게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씩. 지금까지 파리 최악의 학교를 최고로 바꾼 한글의 기적. 클로드 르페브르 감독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유럽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주세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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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